평생 국밥을 끓이며 살아온 한 할머니.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하고 국밥은 시대에 뒤처진 음식이라며 외면했죠.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난 한 남자. 세계적인 셰프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과연 이들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서울 종로구의 좁은 골목을 감싸고 있었다. 오래된 전통시장은 아직 조용했지만 국밥집에서만큼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김복수는 커다란 솥 앞에 서서 천천히 국물을 저었다. 주걱이 솥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끓어오르는 국물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다. 72회를 살아온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 주름진 손으로 국자를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맛보았다. 입안에 퍼지는 깊은 감칠맛에 김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변함없는 맛이었다. 새벽마다 뼈를 고아내고 야채를 다듬고 정성으로 밥을 짓는 일상. 그녀의 인생은 그렇게 한 그릇의 국밥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국밥집 앞을 지나는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었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의 얼굴도 낯설어졌다. 김복수는 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국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누가 국밥 먹어요?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다. 얼마 전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친구에게 던진 말이었다. 그저 스치듯 들은 말이었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복순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다. 국물이 튀지 않게 조심스레 저으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일었다. 정말 국밥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음식이 되어버린 걸까? 평생을 바쳐 만든 이 맛은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까? 주방 창문 너머로 새벽이 깊어가는 것이 보였다. 복수는 문득 자신이 언제부터 이 자리에 서 있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저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배운 국밥 만드는 법이 이제는 그녀의 숨결과도 같아져 버렸다. 김 사장님,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장사하세요? 옆 가게에서 떡볶이를 파는 상인의 목소리에 복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국밥 뚝배기를 선반 위에 정리했다. 창문을 통해 비치는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더욱 깊어 보였다. 뭐라도 해야지. 이 나이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복순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예전 같았으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던 단골들이 이제는 간간히 찾아오는 정도였다. 하루 종일 국밥을 끓여도 절반도 팔리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이 변해서 그런지 국밥 찾는 사람도 많이 줄었죠? 떡볶이 장수의 말에 복수는 그저 그러게라는 짧은 대답만 남겼다. 말보다 더 깊은 한숨이 그녀의 가슴에서 올라왔다.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냄비와 그릇들을 정리하면서 복수는 최근 들었던 말들을 떠올렸다. 이제 그만하시지. 힘드시잖아요. 고집도 참. 시장 사람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쩌면 다들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장사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고 임대료는 꾸준히 올라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순에게 이 국밥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바쳐온 이곳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이 가게마저 없다면 그녀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며칠 전 시장 게시판에 백화점 행사 참가자 모집 공고가 붙었다. 지역 특산물 홍보 행사라는 제목 아래
화려한 글씨체로 쓰인 내용이 복순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려 했다. 백화점이라니 그런 호화로운 곳에 자신의 국밥이 어울릴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복순은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다. 젊은 시절 국밥집을 처음 열었을 때의 사진, 손님들로 가득 찼던 가게 내부, 그리고 상을 받았던 순간의 기념사진까지. 그 시절에는 분명 사람들이 이 국밥의 가치를 알아주었다. 복수는 사진첩을 덮으며 결심했다. 내일 아침 신청서를 내기로. 이 국밥을 한 번이라도 더 알릴 기회가 될지도 몰라. 복수는 행사를 위해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다.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채소를 고르고 하루 종일 뼈를 고아 국물을 우려냈다. 손끝이 부르트도록 우거지를 다듬고 국물 맛을 위해 여러 번 간을 보았다. 마치 처음 국밥집을 열었을 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행사 전날 복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백화점 행사장을 찾았다.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녀를 반겼다. 하지만 행사 담당자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복순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미묘하게 굳어졌다. 할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장 상인회에서 연락받고 왔어요. 내일 행사 준비하려고. 아, 근데요, 할머니. 국밥 같은 건 좀 그렇잖아요. 요즘 VIP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냄새도 강하고. 담당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순의 가슴을 찔렀다. 담당자는 행사장 구석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저기 한쪽에 자리 드릴 테니까 거기서 조용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수는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행사장에서 가장 구석진 곳,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자리였다. 처음 약속했던 자리는 행사장 중앙이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 솔직히 요즘 누가 국밥 먹어요? 다시 한번 그 말이었다. 복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삼키며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하지만 할머니,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자리라도 드리는 게 어디예요. 다른 분들은 다 브랜드 있는 가게들인데 국밥집은 좀. 담당자는 무심하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 순간 복수는 자신의 존재가 한순간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국밥, 그것이 이토록 하찮게 취급받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알겠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복수는 고개를 숙인 채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백화점의 반짝이는 조명이 그녀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비추었다. 행사 당일 복수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어쩐지 손끝이 떨렸다. 평생 해온 일인데도 국자를 잡는 손이 불안하게 떨렸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다른 부스들은 이미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세련된 디자인의 간판, 우아한 테이블 세팅, 그리고 활기찬 직원들. 그 사이에서 복순의 국밥 부스는 마치 시대에 뒤처진 유물처럼 보였다. 지정받은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고 복순은 묵묵히 국밥을 준비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행사장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부스 근처에는 오지 않았다. 다른 부스에서는 샴페인이 따라지고 세련된 핑거푸드가 나왔다.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가득했다. 국밥이야? 너무 무겁지 않아?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이 복순의 귓가에 꽂혔다. 그녀는 묵묵히 국밥을 저었다.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다. 그때였다. 행사장 저 멀리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분주하거나 떠들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하고 침착한 걸음으로 행사장을 둘러보았다. 행사 스태프들이 그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중요한 인물이 분명했다. 그 남자는 행사장을 둘러보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코를 들이켰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복순의 부스를 향했다. 그의 얼굴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다. 이 냄새, 설마. 남자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는 점점 복순의 부스로 다가왔다. 복순은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서울의 하늘은 사계절의 빛깔을 뚜렷이 담아냈다. 그 중에서도 1980년대 초의 하늘은 특별히 맑았던 것 같다. 32살의 김복수는 그때 시장 골목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다. 좁은 골목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아침, 복수는 늘 일찍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폈다. 뼈를 고아내는 육수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울 때면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남편은 묵묵히 가마솥을 지켰다. 그의 얼굴에 맺히는 땀방울이 불빛에 반짝였다. 복수는 그런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앞치마를 매만졌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부의 국밥집은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자, 국밥 나왔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셔요. 복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스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그릇을 내려놓는 동작에서 세심한 정성이 묻어났다. 그녀는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했다. 어제 힘들어 보이던 아주머니는 오늘 좀 나아 보이는지, 지난주에 아들 시험 때문에 걱정하던 아저씨의 표정은 어떤지 모든 것을 눈여겨보았다. 그 시절 이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삶이 녹아든 장소였다. 장사가 잘 되는 날이면 복수는 배고파 보이는 사람에게 슬쩍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돈은 나중에 가져와도 돼요라고 말하면서도 실은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사람이 배고플 때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믿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하루 종일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밤이 되어도 그치지 않았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복순의 눈에 밖에서 서성이는 한 소년이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초점 없는 눈빛. 19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배낭 하나만 달랑 메고 있었다. 복수는 문을 열려다 멈췄다. 소녀는 비에 젖은 채로 국밥집 앞을 서성이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 너머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마치 길 잃은 새와 같았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복순을 바라보았지만 복순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애야, 들어오려무나. 복순이 문을 열고 말을 건넸다. 갑작스러운 말에 소녀는 움찔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흠뻑 젖은 옷에서는 물기가 뚝뚝 떨어졌다. 저, 돈이 없어요. 소년의 한국어는 서툴렀다. 억양이 어색했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너무나 분명했다. 복수는 소년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오랜 굶주림과 고단함이 담겨 있었다. 배고픈 게 먼저지, 돈 걱정은 나중에 해도 돼. 복순의 미소는 따뜻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비에 젖은 소년의 얼굴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냄새가 번졌다. 소년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결국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는 국밥을 먹으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복수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따뜻한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소년의 말은 작았지만 그 진심이 가슴에 와닿았다. 복수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다.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런 평범한 국밥 한 그릇에 눈물을 흘리는 걸까?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에도 소녀는 자리에 남았다. 복순과 남편은 서두르지 않고 그를 기다려 주었다. 주방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고 내일을 준비하는 동안 소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로렌스예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프랑스 리옹 출신인 그는 유명한 요리사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대를 이어 요리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정작 아들에게는 냉담했다. 넌 요리할 재능이 없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주방을 기웃거릴 때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쳤다. 냉혹한 평가와 비교 속에서 에드워드는 점점 움츠러들었다. 유일한 위안은 어머니가 끓여주던 따뜻한 스튜였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를 안아주며 위로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다. 에드워드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 남은 집에서 그는 점점 외로워졌다. 결국 그는 도망치기로 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멀리 떠나고 싶었다. 여행사에서 우연히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어딘가에는 나를 받아줄 곳이 있겠지. 그렇게 품은 희망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다. 한국은 그에게 너무나 낯선 나라였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비자 문제로 학교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 가져온 돈이 떨어지자 거리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하던 그가 우연히 국밥집 앞을 지나게 된 것이었다. 복순과 남편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비난이나 불신이 아닌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밥값 걱정 말고 언제든 와서 먹으려무나. 사람은 배고플 때 돕는 게 먼저지. 그 한마디에 에드워드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복수는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배고픔을 달래주는 것. 그것은 복순에게 당연한 일이었다. 그날 이후 에드워드는 국밥집의 단골이 되었다. 처음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갔다. 곧 그는 가게의 구석구석을 익히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돕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에드워드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열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할머니, 저도 해보고 싶어요. 복수는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을 멈추었다. 에드워드의 진지한 표정이 낯설었다. 뭘 해보고 싶다는 거야? 국밥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고 싶어요. 복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가 단순히 일을 돕는 것을 넘어 이렇게까지 국밥에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남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확인한 후 복수는 에드워드를 향해 돌아섰다.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야. 그냥 고기 삶고 밥 말면 되는 게 아니라고. 복순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우려낸 육수,
신선한 재료,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했다. 알아요. 하지만 저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요리를 만들고 싶어요. 에드워드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복순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복순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했다. 낯선 이에게 한 그릇의 밥을 내어주며 느꼈던 그 뿌듯함, 누군가의 허기를 달래주는 보람. 아마도 에드워드는 자신이 받은 것을 이제는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은 것일 테다. 그래, 한번 배워보자. 그날부터 에드워드는 복순의 제자가 되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복순과 함께 장을 보고 뼈를 고르고 야채를 다듬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칼을 다루는 손이 서툴러 자주 다치기도 했고 육수의 간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운 열정을 보였다. 자신이 실수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순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국밥 만드는 법을 터득해 갔다. 육수를 우리고 고기를 손질하고 맛을 내는 법까지. 에드워드가 처음으로 직접 만든 국밥을 복순에게 내밀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복순은 한 모금 맛을 본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꽤 괜찮은데? 조금 더 맛을 내려면 소금보다는 간장이 좋겠다. 그 한마디에 에드워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복순과 남편은 에드워드를 친아들처럼 대했다. 가게 뒤쪽 작은 방을 내주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다. 겨울이 되자 두꺼운 옷을 사주기도 했다. 복순은 그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에드워드는 점점 한국말을 더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삶은 얽혀갔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일했다. 에드워드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느꼈다.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느낌. 그것은 그가 프랑스에서도 찾지 못했던 따뜻함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비자 문제가 불거졌다. 학생도 아니고 정식 취업도 아닌 상태로 한국에 더 머물 수 없게 된 것이다. 에드워드는 결국 한국을 떠나야 했다. 언젠가 꼭 다시 올게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복순과 남편에게 인사할 때 에드워드의 목소리는 떨렸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단순한 식당 일꾼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떠난다는 것은 그에게 또 다른 상실이었다. 그래,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복수는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네, 언젠가 너만의 음식을 만들어 보거라. 복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자신만의 길을 찾으라는 깊은 믿음이 담긴 말이었다.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참으며 그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국밥집에서의 시간들, 새벽에 장을 보던 순간들, 국물 맛을 보며 웃던 기억들.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프랑스로 돌아간 후 에드워드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머물지 않기로 했다. 한국에서 배운 국밥의 깊은 맛, 그 정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 나는 한국에서 배운 국밥을 세계에 알릴 거야. 그는 프랑스 요리에 한국식 육수를 접목한 퓨전 요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시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동양의 깊은 맛이 서양의 섬세함과 어우러질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의심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만의 요리 철학을 확립했다. 그리고 그 독특한 맛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작은 레스토랑을 열고 점차 명성을 쌓아 세계적인 셰프로 성장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그는 가끔 한국을 떠올렸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자신을 받아준 두 사람, 그리고 마지막 인사. 그 기억은 에드워드에게 언제나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다. 시간은 흘러 40년이 지났다. 이제는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순의 국밥 맛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 백화점 행사장에 서서 그는 다시 한번 그 익숙한 국밥 냄새를 맡고 있었다. 한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비 내리던 밤 처음 국밥을 맛보던 그 느낌이 되살아났다. 에드워드는 천천히 냄새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행사장 구석에 마련된 작은 부스 앞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구부정한 허리로 국밥을 퍼담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그 익숙한 손짓. 에드워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냄새, 설마. 백화점 행사장 내부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다. 수정 샹들리에에서 내려오는 빛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공간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다. 은은하게 퍼지는 재즈 선율 위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더해졌다. 정갈하게 정돈된 테이블마다 정교한 손길로 만들어진 요리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쟁반을 든 직원들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손님들 사이를 유영하듯 지나다녔다. 그러나 행사장 구석,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존재감 없이 자리 잡은 곳이 있었다. 그곳에는 화려한 조명도 세련된 테이블 세팅도 없었다. 오직 낡은 가스버너 위에서 부글부글 끓는 하얀 국물이 담긴 손만이 있을 뿐이었다. 김복수는 가스버너의 불꽃을 조절하며 국물이 너무 센 불에 끓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72회의 세월이 새겨진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다. 행사장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공간은 소박하고 담백했다.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서도 솥에서 피어오르는 국밥 향은 깊고 진했다. 복수는 흰 접시에 밥을 담고 그 위에 정성스럽게 국물을 부었다. 고기 한 점을 올리면서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와 같았다. 열정과 정성이 담긴 손길 하나하나가 일생을 바쳐온 그녀의 자부심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성을 알아주는 이는 없었다. 사람들은 국밥 부스 앞을 지나치며 힐끗 쳐다보고는 곧 다른 화려한 음식들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던 행사 직원이 동료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아니, 이런 촌스러운 음식을 왜 넣었대? 그 말이 복순의 귀에 들릴 리 없었지만 마치 들은 것처럼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복순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말을 건넸다. 국밥 한 그릇 드셔보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전부였다. 아, 저는 괜찮아요. 한 여성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복순의 국밥이 아닌 그 너머 화려한 디저트 테이블을 향하고 있었다. 좀 무거울 것 같은데 다른 음식 먼저 볼게요. 또 다른 손님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대답했다. 복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는 깊은 상처가 생겨났다. 그녀는 꿋꿋이 미소를 지었다. 평생 국밥을 팔며 상인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손님의 거절은 익숙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때 바로 옆 부스에서 직원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복순을 힐끔힐끔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국밥 같은 건 냄새가 너무 강해서 VIP들한테 안 어울려. 그 말은 복순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더 단단히 쥐었다. 그러니까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 괜히 자리 차지하고만 있잖아. 말을 이어가는 직원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 있었다. 복수는 가슴이 옥죄어 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요즘 누가 국밥을 먹냐는 말이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녔다. 시장에서도 백화점에서도 어디서나 그 말은 그녀를 괴롭혔다. 복수는 천천히 국자를 솥 안에 담그며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에게 그저 한 끼일 뿐인 음식이 그녀에게는 평생을 바친 일이었다. 그 깊은 국물 맛에는 그녀의 인생이 녹아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다. 그래도 복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이라도 이 국밥의 참맛을 알아줄 사람이 있기를 바라며 묵묵히 솥을 지켰다. 긴 세월을 버텨온 그녀에게 오늘 하루쯤은 견딜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갑자기 행사장 한쪽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듯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복수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행사장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그는 어깨에 자신감이 넘쳤다. 거의 5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그의 자태는 여전히 당당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행사장을 천천히 둘러보는 모습에서 권위가 느껴졌다. 세계적인 셰프 에드워드 로렌스님이십니다. 행사 진행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그를 소개했다.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그의 이름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프랑스와 아시아 요리를 접목한 독창적인 요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셰프. 특히 그의 시그니처 메뉴인 리옹식 육수 스튜는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에드워드의 동선을 안내했다. 셰프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백화점 행사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공손하게 그를 맞이했다. 곧이어 다른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여기 다양한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하나하나 요리들을 살펴보았다.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프랑스 요리부터 화려한 분자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러나 에드워드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는 시종일관 차분한 눈빛으로 요리를 관찰했다. 가끔 고개를 살짝 기울이거나 작은 맛을 보기도 했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한 접시를 들어 올려 조심스럽게 한 입 맛보았다. 행사장은 순간 숨을 죽였다. 모두가 그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조용히 그릇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기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주변의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셰프님, 문제가 있습니까? 행사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에드워드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영혼이 담기지 않았군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다.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칭찬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에드워드는 다시 천천히 행사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에는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다. 행사장의 화려한 장식과 정교한 요리들 사이에서 그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어딘가에서 놓치고 있는 듯했다. 그때였다. 공기 중에 감도는 깊고 진한 향기가 에드워드의 후각을 자극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그런 익숙하면서도 묘한 향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이 냄새, 이런 깊은 향기. 에드워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향기가 나는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행사장 구석, 다른 부스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한 작은 공간에 머물렀다. 거기에는 화려한 장식도 세련된 테이블도 없었다. 오직 소박한 가마솥과 그 앞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만이 보였다. 가마솥에서는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 김 속에 담긴 향기는 에드워드의 기억 속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펼친 것처럼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설마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발걸음으로 그 부스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행사 직원이 급히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셰프님, 여기는 그냥 지역 시장에서 오신 분들이라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에드워드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요리들이. 하지만 에드워드의 시선은 이미 그 부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직원의 말을 가볍게 끊었다. 아니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이곳이 궁금합니다. 에드워드는 더 이상의 재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곧장 국밥 부스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확신에 찬 듯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목적지를 드디어 발견한 사람처럼. 부스에 다가갈수록 그 익숙한 향기는 더욱 강해졌다. 깊게 우러난 뼈국물, 갓 지은 밥, 그리고 정성으로 다듬은 고기의 향.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국밥 향은 그의 과거로 데려가는 시간 여행과도 같았다. 그곳에서 김복수는 고개를 숙인 채 국밥을 푸고 있었다. 다른 부스들의 화려함에 가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녀의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만큼은 여전히 정성과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에드워드는 부스 앞에 멈춰섰다. 그는 잠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담은 두 손. 그 모습이 그의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쳐지는 듯했다. 이 국밥 한 그릇 받을 수 있을까요? 에드워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는 듯한 그런 진심 어린 목소리였다. 복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에드워드의 얼굴과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복순의 눈이 점점 커졌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며 멈춰섰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얼굴.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듯한 기묘한 감각이 복순을 감쌌다. 복순의 손에서 국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너 혹시? 복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 스쳤다. 그것은 질문이자 확인이자 오랜 기다림의 표현이었다. 에드워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기쁨, 그리움, 애틋함, 그리고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사람들이 두 사람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세계적인 셰프가 행사장 구석,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국밥 부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행사 책임자는 초조한 표정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에드워드와 복순 사이에 흐르는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그 순간 행사장의 모든 화려함과 소음은 사라진 듯 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그들의 시선 속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이 담겨 있었다. 에드워드는 조용히 국밥 앞에 자리를 잡았다. 행사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만 그의 세계는 오직 눈앞의 국밥 한 그릇으로 좁혀진 듯했다.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따스한 수증기가 그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다. 국밥 그릇 속에는 세상이 담겨 있었다. 깊은 향을 내는 뽀얀 국물, 적당히 간이 배어든 우거지, 그리고 정성스레 얹어진 고기 한 점. 에드워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천천히 마치 의식을 치르듯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주변의 웅성거림도, 행사장의 화려한 조명도,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도 모두 사라진 듯했다. 에드워드의 세계에는 오직 이 국밥과 그것을 만든 노인만이 존재했다.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 익숙한 맛이 혀끝을 감싸자 4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텅 빈 배를 움켜쥐고 차가운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매던 날들. 처음으로 이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울컥했던 그 순간. 허기진 몸을 이끌고 이 국밥 한 그릇을 처음 맛보았던 날. 에드워드는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리지 않은 채 또 한 숟가락을 떴다. 그리고 또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목을 넘기는 순간마다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맛. 여전히 그때 그 국밥이었다. 하지만 국밥 그릇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달라져 있었다. 한때 그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던 그 사람은 이제 너무나 늙어 있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담긴 두 손. 에드워드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마지막 한 숟가락을 비우고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고개를 들어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리움, 안타까움, 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감사함. 정말 선생님이 맞습니까? 에드워드의 한국어는 여전히 어색했다. 억양이 살짝 남아있고 말투도 자연스럽지 못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오랜 시간을 건너온 소년의 목소리 같았다. 복수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에드워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오래전 기억 속의 낯익은 얼굴을 찾으려는 듯 그녀는 에드워드의 얼굴 곳곳을 살폈다. 내가 누구라고? 복순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늙은 손으로 국자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마치 무언가 떠오를 듯 말 듯한 표정이었다. 기억의 저편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행사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뭐야, 저 유명한 셰프님이 저 국밥집 할머니를 알고 있는 거야? 설마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백화점 직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촌스럽다며 무시했던 국밥집 할머니에게 행사의 VIP가 무슨 의미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었다. 에드워드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다시 한번 떠보았다.
손가락 마디가 살짝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복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의심과 기대가 함께 깃들었다. 저예요, 선생님. 에드워드. 그 이름이 공기 중에 흩어지자 복순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기억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비 오는 밤 국밥집 앞을 서성이던 창백한 소년. 첫 숟가락에 눈물을 참지 못하던 아이. 그리고 그 이름. 에드워드? 그녀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떨림이 담겨 있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네. 40년 전 선생님이 저를 거두어 주셨던 그 아이입니다. 에드워드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행사장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그 어떤 사교적인 웅성거림도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곳에는 두 사람의 깊은 숨소리와 가만히 흐르는 시간만이 존재했다. 무릎을 꿇은 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에드워드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48배 나이에도 그는 한순간 저 멀리 사라졌던 19살 소년이 되어 있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72살의 김복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으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세월의 무게가 담긴 두 손으로 에드워드의 손을 감싸쥐었다. 누구도 이 광경을 예상하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 국밥을 촌스럽다고 말하던 직원들도 백화점 VIP 행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외면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어리둥절함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감동이 교차했다. 이렇게까지 컸구나. 복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에드워드의 얼굴을 어루만지려다 멈칫했다. 너무 멀리 가버린 줄 알았던 시간, 이제는 다시 닿을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이 그녀의 동작에 묻어났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복순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선생님. 에드워드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시간 동안 그가 이곳에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처음 몇 년은 프랑스에서 생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당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저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묻어두고 현실과 싸워야 했죠. 그의 눈빛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 후에는 성공에 집착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선생님께 떳떳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욕심이 오히려 선생님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성공의 정점에 오른 후에도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몇 번이나 예매했다가 취소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던 것이다. 선생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실지, 기억해 주실지, 실망하지는 않으실지. 수많은 불안이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몇 해 전 마침내 용기를 내어 찾아왔을 때 시장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가게를 찾지 못했어요. 복순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다. 20년 전 시장 재개발로 인해 국밥집은 위치를 옮겨야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단골들을 잃었고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찾았습니다. 이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선생님의 국밥은 변함없네요. 그때 에드워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를 단단히 잡았다. 행사장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한 심사위원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이곳에서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백화점 사장과 행사 관계자들도 당황한 듯 얼굴을 마주 보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에드워드는 다시 복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지금 여기 계신 김복순 선생님. 이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은인이십니다. 복순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40년 전 저는 가족도 돈도 없이 거리에서 떠돌고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외로웠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죠. 에드워드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픔을 이겨낸 사람의 담담함도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저를 가게로 불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 순간을 회상하는 에드워드의 눈빛은 더없이 선명했다. 비 내리던 밤, 차가운 몸을 감싸주던 따뜻한 국물의 기억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녹아 있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관객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는지 살짝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국밥처럼 따뜻한 음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품어온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그 말에 행사장은 더욱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했다. 에드워드는 다시 복순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백화점 사장이 황급히 복순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땀이 맺혀 있었다. 어르신,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진정한 사과의 뜻을 담고 있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을 저희가 몰라 뵀습니다. 신뢰를 범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곁에 있던 행사 관계자들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편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까까지 요즘 누가 국밥을 먹어요? 라며 빈자리를 주던 직원들의 얼굴도 새파래졌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복수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와 관용이 담겨 있었다. 됐어요. 나야 뭐 원래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살아서. 그녀는 말을 이으며 국밥을 한 국자 떠서 뚝배기에 담았다. 그릇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하지만 사과했으면 한 그릇씩 먹고 가요. 국밥은 나눠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거니까. 복순의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평생 그래왔듯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대접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에드워드는 다시 복순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선생님, 복순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남아 있었다. 이제 이 국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뭐?
복순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에드워드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협업해서 이 국밥을 세계적인 요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사장은 또다시 술렁였다. 사람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세계적인 셰프가 평생 시장에서 국밥을 끓여온 한 노인과 함께 요리를 하겠다고?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복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행사장을 가볍게 채웠다. 이 나이에 뭘 같이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쑥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가 선생님의 가게를 돕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선생님의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요. 그게 그렇게까지 거창할 일이야? 복순의 물음에 에드워드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에드워드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오랜 세월 동안 품어온 깊은 약속과도 같았다. 복수는 잠시 국밥이 끓는 솥을 내려다보았다. 솥 안에서는 여전히 국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녀의 인생과도 닮아 있었다. 오랜 세월 끓이고 또 끓이며 깊은 맛을 내는 국밥처럼 그녀도 인생의 맛을 내려고 노력해왔다. 국밥집을 지키면서 수도 없이 고민했다. 이제 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걸까? 세상이 변해도 이 국밥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이 점점 찾지 않는 국밥. 그것은 그녀의 존재 가치와도 맞닿아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 선 에드워드를 보니 확신이 들었다. 이 국밥 한 그릇이 한 사람을 살렸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 40년이 지나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복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 같이 해보자. 하지만 내 손맛은 절대 못 따라온다.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에드워드는 웃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선생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한 인간의 삶을 바꾼 소중한 인연에 대한 감사였다. 그날 이후 복순의 국밥집에는 변화가 생겼다. 오래된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가게 안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단골들뿐만 아니라 에드워드의 레스토랑을 보고 찾아온 외국인 손님들까지 줄을 섰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SNS와 방송 출연을 통해 복순의 국밥을 소개했다. 내 요리의 뿌리라고 소개하며 그는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했다. 차가운 비 내리는 밤, 한 그릇의 국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할머니의 국밥은 이제 단순한 시장 음식이 아니라 세계적인 요리사의 손길이 닿은 특별한 한 그릇이 되었다. 하지만 그 맛은 여전히 40년 전 그대로였다. 복순의 손길, 그녀의 정성, 그리고 자부심은 변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에드워드는 다시 국밥집을 찾았다. 그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국밥을 한 그릇 주문했다. 복순이 국자로 정성껏 국을 떠서 내밀자 그는 오랜만에 그때처럼 한 숟갈을 떴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제대로 은인께 보답을 할 수 있겠네요. 복순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애야, 밥은 원래 나눠 먹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먹여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지혜였다.
행사장은 끝났지만 할머니의 국밥은 끝나지 않았다. 그 따뜻한 한 그릇은 여전히 누군가의 삶을 다시 한번 바꾸고 있을 테니까. 국밥집 창 너머로 비치는 햇살 속에서 복순과 에드워드는 조용히 웃음을 나눴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그들은 다시 한 그릇의 국밥 앞에 함께 앉아 있었다. 이제 그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두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였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따뜻한 한 그릇의 깊은 의미를